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시고 회원가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문심판에 발끈한 홍준표, 그리고 신우이 노릇하는 이재명, 이런 제목입니다. 문재인을 지금 심판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을 심판 들어가면은 발끈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배신자 세력입니다. 배신자 세력은 이 문재인 세력하고 함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이 배신자 세력, 김무성 세력하고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김무성 세력들이 그렇게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쌓아놓은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은 마치 문재인 편을 드는 척 하면서 뒤로는 사실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다, 문재인 세력을 치는 것을 돕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입니까? 그것까지 해서 모두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국회 통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왜 할까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다 그냥 거부권 행사하실 텐데 왜 이재명이 이렇게 할까요? 이재명이가 하는 척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여야정 협의체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것은 한동훈이가 계속 이렇게 여야정 협의체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코를 방문하시기 전에 또 대형 병원을 찾아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문재인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고 이 윤 정부를 흔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추석 전부터 시작해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그리고 이 의료계의 응급실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가시는 것이죠. 이 병원을 찾아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결국은 한동훈이가 여야정 협의체는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저들이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어떤 일을 벌일지라도 한동훈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지금이 골든타임이니까 빨리 의료계나 민주당이나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결국 한동훈 대표는 끝까지 이렇게 여야정 협의체를 발족해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곧 참여할 것입니다. 대신에 의료계는 지금 계속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선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끝까지 오늘까지 여야정 협의체 빨리 발족해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빨리 정상적으로 의료개혁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의료계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뭐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이는 빨리 여야정 협의체가 발족되어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해외에 계실 때 저들이 또 어떤 일을 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계에서 저작권을 내세워서 제 채널이 조금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년 동안 올렸던 한 900여 개의 동영상을 사실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채널을 유지해야만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소통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올린 제 영상 한 900개 정도를 제가 삭제하고 말았네요. 정말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제가 거기에 다 담아놨었는데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저도 삭제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져오지 않고 제가 거기에서 이 전체적인 언론을 제가 이렇게 옮겨 담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이재명 민주당은 왜 이렇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줄 뻔히 알면서 계속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도 민주당에서 호남 세력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더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죠. 이재명도 지금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분포들을 보면은 호남 세력이 사실 더 많습니다. 이재명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 좌파 언론도 모두가 어때요? 예, 모두
이 언론 자체가 문재인 세력입니다.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 때 앉아놓은 그 판사들이 그대로 한 반 정도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교체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완벽하게 저들이 모두 그냥 장악해 놨습니다. 입법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해 놨습니다. 언론까지 모두 완벽하게 장악해 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 2년 동안 많이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임기가 있고 해서 제대로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판사들도 사실은 한 반 정도는 문재인 세력이 앉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사실 아직까지도 불안한 것이죠. 지난번에 대표될 때 그래서 이 정청래가 그렇게 국회에서 쇼를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재명이가 85%, 86%로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에는 호남 세력 박지원이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죠. 우원식이가 국회의장 되면서 박지원이가 호남 세력의 세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이 이재명 친노 세력은 8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호남 세력이 오히려 89명, 한 9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호남 세력은 조국당도 모두 호남 세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야당에서 한 100명 이상이 모두가 호남 세력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재명도 이 호남 세력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호남 세력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겉으로는 다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을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들은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세월호 그리고 이태원, 최상병 제4의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그것을 완벽하게 호남 세력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런 거 이런 것을 계속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 25만 원씩 주자는 것도 한마디로 이 김동연이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문재인 세력은 반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의 모든 것들을 지금 태클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지금 이 문재인을 지켜주는 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도 문재인 세력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척은 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올리는 것이고요. 최상병 특검법도 막 이렇게 올려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시간 벌기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어떻습니까? 한 10월 초에 지금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하나는 위정, 이게 두 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겉으로는 계속 이 호남 세력들을 달래면서 호남 세력들한테 립서비스를 해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오히려 이렇게 국회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국회의장이 지금 우원식이가 문재인 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원식이가 지금 하나의 정당 대표로서 지금 문재인 대변인으로서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전체적인 이재명이를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을 박지원이가 우원식 앉은 이유가 바로 이재명을 견제하고 이재명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원식이를 앉혀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도 우원식 즉 문재인 세력들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이것은 시간 벌기식으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모두 문재인 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계속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지 않고 또 최상병 특검법을 그냥 묻어버리면은 이 좌파 언론들이 계속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선동을 계속할 겁니다. 지금도 선동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재판이 2개 걸려있다. 그것을 이슈로 내세워서 이재명이가 10월이 되면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선동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경기도지사 김동연을 띄워서 김동연이 지금 경기도지사 전해철이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좌파 언론들이 일부러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김동연을 띄우고 있는 것이죠. 김동연이가 문재인 직속 졸개인 전해철이 지금 김동연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을 제거하고 김동연을 띄우겠다는 이런 언론까지
계속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이 좌파 언론, 문재인 언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최상병 특검법도 저들이 좋아하는 것도 그냥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려봐야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거부권 행사하니까 소용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본인의 위정죄 선거법 위반이 이제 곧 판결이 나죠. 10월 달에. 자,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용도로도 이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것을 이제 동시에 올린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줄 뻔히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이재명이가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올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된다든가 하면은 안 올리죠. 그러나 탄핵 정도 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줄 뻔히 아니까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또다시 재의결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이가 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도 약간 압박도 하고 또는 문재인 세력들 또 문재인 호남 세력들한테 립 서비스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재명의 어떤 10월 재판 저거를 이슈로 가져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어때요? 이재명도 지금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문재인을 쳐야만이 이재명의 어떤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로 등장하지 않겠죠. 그것이 이제 뒤로 밀리겠죠. 문재인이 진짜 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로 흔드는 것은 바로 의료정원 확대가 아니라 그냥 백지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의료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재명이는 아주 키죠, 키. 의대정원은 키입니다.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흔드는 키는 무엇입니까? 문재인 세력 임종서이가 결국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을 내세워서 의대정원을 백지화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 이걸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할 리도 없고요. 의대정원 백지화 이것은 한마디로 저들이 그냥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 것을 저들은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재명이가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의대정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재명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할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재명이 진짜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의대정원 백지화를 문재인 세력과 동시에 내세워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겠죠. 그러나 이재명이는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면 이재명도 덩달아서 민주당에서 쫓겨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자, 이재명을 끌어내려서 민주당에서 끌어내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에 탄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살려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문재인 편을 들어서 의대정원 백지화를 내세우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는 무조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문재인 세력들은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고 나서 바로 이재명을 끌어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윤석열 정부를 탄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단지 자기가 걸려있는 이 위정죄 그리고 선거법 위반 요것만 모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재명을 살려두고 이재명을 이용해서 문재인 세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윤석열 정부를 흔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을 문재인보다 먼저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지금 중간에서 겉으로는 문재인을 편드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이재명이는 의대정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척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원식이가 문재인 세력이지 않습니까? 왜 추석 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을까요? 국회에?
자, 그것은 그때 만약에 상정했다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석 지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치고 들어가니까 반대급부로 문재인을 못 치게끔 추석 지나고 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지금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응급실에서 어떤 저들이 준비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집중하게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석 후로 미뤘던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생각해서 추석 후로 미룬 게 아니고요. 우원식이는 타이밍을 맞췄던 것입니다. 저들은 틀림없이 추석 연휴 동안에 응급실 사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린애를 준비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예측해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충청도에서 임산부가 그야말로 추석 연휴 동안에 임산부가 뺑뺑이를 돌았다. 양수가 터졌는데 6시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해서 헤맸다. 그리고 119 구급대가 그야말로 72군데 병원을 연락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미 시나리오로 짜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임종석, 임건태, 그리고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응급실, 그리고 어린애를 이용한다. 이 모든 것들이 전 짜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용산 사태 때 용산경찰서장이 어슬렁어슬렁 했듯이 추석 연휴 동안에도 구급대원이 그야말로 병원에 72군데를 전화를 돌렸다? 이건 뭔가 모르게 냄새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었겠죠. 그거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그 모든 것들을 대비했기 때문에 선동을 해도 먹히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라고 한마디로 우원식이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추석 후로 미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잘 대처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을 치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가장 반응하는 세력이 바로 홍준표 배신 세력입니다. 홍준표는 어제는 문재인 지킴이로 이제 나섰죠. 지금도 나섰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제는 문다혜 부모가 자식을 좀 도와준 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또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 뭔가 모르게 조금 찝찝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거 가지고 넣지 말고 제대로 된 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라 이렇게 또 살짝 말을 돌리는 것이죠. 자, 홍준표는 왜 문재인 조릴 수밖에 없느냐. 성완종 뇌물 사건이 터졌을 때 문재인이가 일부러 살려준 것입니다. 이 홍준표를 왜 살려줬어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재인 세력이 어떻게 썼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선동해서 빼앗은 것이 바로 문재인 세력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부활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굴 시킵니까? 문재인 세력 때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신자 세력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완벽하게 진실로 만들어야죠. 자, 문재인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선동을 했으니까 그것을 진실로 탄핵을 만들 세력이 필요했죠. 그 세력들이 바로 누굽니까?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이준석 이 자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완성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완종 뇌물 사건 때도 홍준표를 살려준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그리고 박파 세력들은 완벽하게 제거하고 누구만 남겨놨습니까? 이파 세력 일부하고 이 배신자 세력만 완벽하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배신자 세력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완성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이죠. 그래서 성완종 뇌물 사건 때도 홍준표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대구에 왜 국회의원이 나서고 그리고 시장이 되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부활 못하게 대구가 보수의 성지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홍준표가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부활을 막기 위해서 대구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홍준표가 대구의 국회의원이 되겠다 했던 것이죠. 결국 대구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갔을 때 누가 도왔습니까? 문재인이가 도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이가 부정선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좌파 언론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도 계속 선동을 했죠. 그 당시 대구 사람들한테도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부끄럽게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 하여금 그야말로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홍준표가 거기 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완성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자리에 홍준표가 우뚝 서기 위해서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갔던 것입니다. 홍준표가 대구에 국회의원 나섰을 때 그 당시에는 홍준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좌파 언론과
문재인과 그리고 이 김무성이가 다 도왔죠. 그래서 홍준표가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때쯤 되니까 그때도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 부활을 막기 위해서 이제 대구가 보수의 성지, 대구를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아예 패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대구를 차지하겠다 해서 대구시장에 나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거기에 유영아가 이제 후보로 나섰던 것입니다. 나오니까 김무성이가 또 친박 행세를 하고 있는 김재헌이를 거기에다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준표와 유영아의 1대1 후보 대결을 하면은 결국은 잘못하면은 대구에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힘이 있으니까 유영아가 후보로 될 가능성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박파 얼굴을 하고 있는 김재헌이를 내려보내서 그야말로 김재헌과 어때요? 유영아가 서로 박파 싸움을 해서 홍준표가 후보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김무성과 문재인 정권의 손을 잡고 이 홍준표를 계속 대구 국회의원도 되게 만들어줬고요. 대구시장도 되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홍준표의 패착이었죠. 홍준표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나?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일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큰 정치인이니까 한마디로 이 배신자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일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홍준표가 어떻게 됐어요?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부활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홍준표의 그 야근 생각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줬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 부활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나서시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홍준표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죠.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홍준표 계획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기가 자기 깨에 빠진 것입니다. 홍준표가 계획은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고 대구를 차지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는 어때요? 자기가 자기 깨에 빠진 것이죠. 자, 대구에서 대구시장 갔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고 명예회복을 못하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회복시켜 드리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홍준표가 자 보세요. 중앙무대에서 자기가 스스로 물러났죠. 대구시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러 갔는데 홍준표는 자기가 대구의 어떤 보수의 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체하려고 거기 갔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계속 찾아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중앙무대를 비웠는 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혜성처로 나타나서 어때요? 국민의힘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오갈 데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대구시장을 안 했더라면 홍준표가 국민의힘에서 계속 한종훈하고 싸울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깨에 빠져서 박근혜 대통령 누르러 갔다가 박근혜 대통령 누르지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못 시키고 하니까 이제야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만들어준다는 이 생쇼를 하다가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치니까 왜냐? 문재인을 치면은 얘네들은 문재인하고 손을 잡고 있고 문재인하고 한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문재인을 치면은 문재인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홍준표 내가 너 살려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일갈 치니까 문재인이가 한편인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이 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들고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문재인 일가의 허위무사가 지금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홍준표다. 홍준표는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어저께는 또 그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뭔가 모르게 우파 국민들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런 거까지 치지 말고 제대로 쳐라.
감옥에 보내려면 제대로 보내다. 이거 아주 교묘한 선동입니다.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 요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세우면 안 되죠. 문재인은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려고 수사한다. 이건 아니죠.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려고 수사한다. 이거는 보복인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잘못한 것을 수사하는 것이죠. 수사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감옥에 가는 것이고. 자, 그런데 홍준표는 반대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감옥 보내려면 그런 거 가지고 감옥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감옥 보내는 것을 앞 내세워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는 여우 같은 홍준표는 정말로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보다 훨씬 위험한 자가 홍준표라고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홍준표가 배신자라고 얘기한 것도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한교안이 배신자라고 한 것도 저밖에 없고요. 김재원이 배신자라고 한 것도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계속 5년 전부터 이 자들이 배신자 세력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24일에 용산에서 오찬 만남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건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약속대련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은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오히려 역이용하기 때문에 응급실 선동도 막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충남에서 임산부가 양수가 터지고 6시간 동안은 치료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얘네들이 선동거리로 내세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을 이용해서 임종석이를 완전히 통제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저들이 말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제가 예측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거를 모르시겠습니까? 결국은 어린아이 가지고 어떤 선동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드렸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추석 연휴는 잘 보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모두 합쳐서 추석 연휴 동안에 응급실 대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그 터지는 것을 오히려 의료협회 잘못으로 이렇게 떠넘길 수 있도록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가 응급실 의료 태세를 만전을 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도 절대로 그것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 만큼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가 그야말로 추석 연휴 동안에 계속 응급실에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선동을 할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최종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좌파 언론들은 지금 선동에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언론들이나 이 좌파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교묘하게 지금 마지막으로 문재인 살리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모든 선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동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 첫째는 이재명이가 겉으로는 이렇게 선동을 하는 척 합니다. 그러나 뒤로는 윤석열 정부를 완벽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저 의료협회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뒤로 하고 그야말로 저들의 밥그릇을 챙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도 역시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저들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써서 저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저들이 어떤 일을 벌였을 때 한동훈 대표는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자, 이제 이재명이가 문재인 세력들한테 할 만큼 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다시 올려줬고요. 차상경 특검부터 다시 올려줬고요. 자, 하나 끼워 넣었죠. 25만 원 지원법은 어떻습니까? 저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거는 문재인 세력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문재인 세력들한테 그냥 마지막 립 서비스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이재명도 윤석열 대통령을 도울 것입니다. 결국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세력들을 어떻게 치워가는지 우리 국민들은 잘 보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